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는 2019년 12PR에 공개된 논문인 Bag of Tricks for Image Classification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렉스넷 이후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이제 수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바꾸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데 많이 이제 치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이제 아키텍처를 바꾸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트레이닝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트레이닝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기여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팁 형태로 개별 연구에서 많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어디 한 군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거나 소스들이 이 하나의 GitHub에 모여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된 적이 없어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어떤 팁들을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팁들이 얼마만큼씩 정량적으로 성능에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에서는 레지넷 50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해서 아키텍처는 거의 건드리지를 않고 이런저런 팁들, 이 논문에서 트릭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점진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 전보다 이미지넷 탑1 애큐리시 기준으로 약 4%까지 성능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성능이 향상이 됐는지 차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아마존에서 그 MXNet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MXNet은 아파치 오픈 소스인데 MXNet에는 이제 글루온이라고 하는 하이 레벨 API가 있습니다. 우리가 텐서플로우에 케라스가 있는 것처럼 MXNet에 글루온이 있고요. 글루온은 이제 문법이 파이토치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파이토치에는 또 우리가 토치 비전이라는 그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패키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글루온에도 글루온 CB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파이토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컴퓨터 비전 모델들이 이 프리트레인된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그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가져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글론 CV의 그 모델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학습을 시킬 때 다양한 이제 논문을 구현을 하면서 이런 오늘 논문에 소개를 하는 팁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해보게 된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제로 구현을 한 모델들은 이 글론 CV의 모델 주에 가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토치 비전에 30개인가 있는데 이 글론 CB 모델 주는 세 자릿수 100개가 훨씬 넘는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글론 CB 페이지에 보이는 그래프인데 논문 자체에서 보여주는 성능, 애큐리시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논문에서 소개를 드리는 각각의 팁과 트릭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요만큼씩 Y축으로 애큐리시가 더 상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팁들이 오늘 이제 논문에서 소개가 되는 것들이죠. 먼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으로 어떤 가정을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니 배치로 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는 레지넛 50을 사용을 했고 웨이트 초기화는 제비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배치놈 레이어의 초기화는 감마랑 베타를 각각 1, 0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 얘기를 뒤에서 많이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에서는 처음에 0.1로 초기화를 하고 에포크 30, 60, 90으로 갈 때마다
0.1을 10분의 1씩 더 나누는 방식으로, 흔히들 쉽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베이스라인을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레지넷 50, 인셉션 V3, 모바일 넷의 성능이 원래 논문에 있는 것과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그 애큐리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좋아지기도 하고 약간 더 나빠지긴 하는데, 이 이 각각의 페이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닝할 때 이 기본적인 파라미터의 초기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에서 하는 것처럼 통일을 했을 때 이렇게 성능이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저자들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트릭을 적용을 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치 사이즈를 키워서 트레이닝을 할 때 애큐리시를 더 높게 얻기 위한 트레이닝 트릭들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프리시전으로 이제 FP16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트레이닝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다 어디서 한 번씩 본 것 같은 그런 유명한 것들이에요. 먼저 이제 맨 처음 나오는 어 라지 배치 트레이닝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배치 사이즈가 크면 이제 병렬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만큼 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때 문제점이 있죠.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트레이닝 속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컨버전스 레이트가 느려지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에포크 숫자만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애큐리시가 그만큼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해결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2018년도에 페이스북에서 낸 페이퍼를 보게 되면 이 페이퍼 이름이 이제 1시간의 이미지넷 트레이닝학인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리니어 스케일링 룰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러닝 레이트하고 배치 사이즈를 완전히 비례하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의 초기화 값하고 배치 사이즈의 값을,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n배를 하게 되면 러닝 레이트의 초기 값도 n배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우리가 랜덤으로 샘플을 뽑는데, 샘플 바이 샘플의 베리언스는 꽤 크지만 이제 배치 단위로 뽑게 되면 배치 투 배치 베리언스는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배치 간의 베리언스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더 크게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가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카이빙허의 그 레지나 논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그만큼 러닝 레이트를 그대로 비례해서 키워준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트릭은 러닝 레이트 웜업인데요. 좀 전에 그 2018년도 페이스북 페이퍼에 나왔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러닝 레이트를 바꿔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웜업은 러닝 레이트의 완전 맨 처음 부분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이는 빨간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처음에 모델에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완전히 이제 랜덤 웨이트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모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아주고 시작을 하면 어, 트레이닝이 그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포크 한 5번에서 20번 정도 아주 트레이닝의 초기에 처음에 러닝 레이트를 아주 작게 시작을 했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쭉 늘려줍니다. 이게 지금 수직이 아니라 어, 아주 기울기가 큰 직선이거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유사한 형태인데, 아주 작은 값에서 러닝 레이트를 직선으로 쭉 키워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뒤에서 이제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러닝 레이트 웜업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 PR12 초기에 SSD를 이제 진원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 SSD도 이처럼 처음에 러닝 레이트를 작게 잡았다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은 다시 러닝 레이트를 키웠다가 다시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유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트릭은 이제 제로 감마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 제로 감마라고 하는 기법은 특이하게 이제 다른 페이퍼에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저자들이 어디서 이제 직접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는 이제 배치놈의 파라미터입니다. 배치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현을 할 때 맨 처음 이제 미니 배치의 민을 먼저 계산을 하고 미니 배치의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한번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감마 x 더하기 베타의 형태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감마와 베타가 러닝하는 파라미터거든요. 근데 초기 값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감마는 1, 베타는 0으로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페이퍼에서 이제 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베이스라인인 레지넷에 적용을 할 때 이 감마의 초기 값을 0으로 놓고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레지넷은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제 스킥 커넥션이 있는 블럭이 중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레지듀얼 블럭 쪽에 보게 되면 레지듀얼 블럭이 끝나는 쪽에 배치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배치놈에 대해서 감마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트레이닝 처음 시작할 때 이쪽으로는 이 레지듀얼 블록 쪽으로는 신호가 거의 흐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의 신호들이 숏컷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전체 네트워크 구조는 마치 레이어가 몇 개 없는 아주 단순한 네트워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이 처음에 아주 쉽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감마 값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레지듀얼 블록 쪽으로도 이제 의미 있는 크기의 시그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한 트릭은 이제 노 바이어스 디케이라는 트릭인데요. 이건 이제 텐센트에서 작년에 4분 만에 이미지넷 트레이닝 하기라는 이제 페이퍼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 페이퍼에서 사용을 했었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모든 파라미터에 동일하게 적용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웨이트에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고 바이어스나 배치놈의 감마 베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안 굿펠로우의 그 딥러닝 책에 보면 거기도 이제 바이어스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이어스나 배치놈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웨이트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이 개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실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안 해줘도 비팅을 막는 그 기여도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반면에 이 배치놈의 감마 베터에 대해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언더피팅이 날 우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해주고 그냥 웨이트에 대해서만 이 바이어스 디케이를 웨이트에 대해서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크더라라고 이 페이퍼에서 제안을 했고 어, 오늘 소개드리는 페이퍼에서도 이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이제 라지 배치 사이즈 트레이닝에 대해서 액큐리시를 높이기 위한 4가지 기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로우 프리시전 트레이닝인데 이건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GPU, 엔비디아 GPU에서는 이제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그 표준 기본 이제 데이터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16비트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장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볼타 V100의 경우에는 FP32에서는 14 테라플롭스의 이제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 FP16을 사용했을 때는 100 테라플롭스의 성능도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냥 우리가 실제로 트레이닝을 해보더라도 FP32보다 FP16을 하게 되면 뭐 두세 배 성능이 더 빠르게 나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FP16과 FP32를 어떻게 이제 섞어서 적용을 하느냐가 이제 주된 관점이 될 텐데 이 엔비디아에서 어, 내놓은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보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실행을 하게 되는 포워드 연산 그리고 백워드 연산에 대해서는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FP16으로 계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웨이트의 경우에는 이게 웨이트 값에 비하면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는 포워드, 백워드 계산할 때는 16비트 버전의 웨이트를 쓰지만 그것과 별도로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는 32비트 버전의 마스터 웨이트를 만들어서 마스터 웨이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웨이트 업데이트는 32비트 버전으로 하고 얘를 16비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포워드, 백워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릭은 이제 로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레디언트도 굉장히 작은 값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FP16의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가 익스포넌트하고 만티사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FP16은 이제 만티사가 10비트, 그러니까 지수가 아닌 부분이 10비트, 그리고 지수인 부분이 6비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10비트 이상 차이가 나는 그레디언트 개선을 하게 된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부분이 지금 아주 작고 그걸 더할 부분이 어큐뮬레이션 한 부분이 그거보다 이제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크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로스 값에다가 특별한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줘서 이 그레디언트 값을 키워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한 다음에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는 다시 그레디언트 값에 스케일 다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계산을 해주는 식으로 어, 요약을 하자면 로스 값이 일정한 범위에 있도록 스케일링 값을 곱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스케일링 값을 조절을 해주는 이런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고요. 또한 최근에는 이제 오토매틱 믹스드 프리시전이라고 해가지고 AMP 관련된 소프트웨어 툴킷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뭉쳐서 해보게 되면 베이스라인이 FP32로 배치 사이즈 256으로 구현을 했는데 얘를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다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애큐리시는 75.87이었는데 레지넬 50에서 76.21로 0.3에서 0.4 정도 미미하지만 조금씩 더해져서 이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트레이닝 속도를 보게 되면 약 3배 정도, 약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델 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모델 투입은 모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 사이즈 정도만 아주 미미하게 고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미하지만 모델 애큐러시가 상당히 의미 있을 정도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들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레지넷 기준으로 어떤 팁들이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레지넷 50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그림. 그래서 인풋 7x7 컨볼루션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우 구조가 유사한 반복적인 구조가 4개가 있고요. 레이어 개수는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레지넷 페이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터브에서 각각의 구현체들을 보게 되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처음 나오는 레지넷 B는 이 파이토치에서 맨 처음에 이 기터브의 구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반복되는 이 스테이지 레지듀얼 블록을 보게 되면 내부의 레지듀얼 블록하고 이 스킵 커넥션이 양쪽 길로 가는
구조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요때 이 왼쪽으로 가는 부분에 맨 첫 번째 부분이 흔히 이제 바틀렛 구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원 바이 원 하고 3 바이 3 하고 원 바이 원을 하는데, 원래 논문에는 첫 번째 컨볼루션이 원 바이 원 해줄 때 스트라이드가 2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원 바이 원을 하면서 원 바이 원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리셉티브 필드가 1이란 얘기인데, 이거 옆에 픽셀은 아예 안 본다는 얘기인데, 스트라이드가 2라는 얘기는 어, 바로 옆에 있는 픽셀들은 이제 픽셀들 정보는 이제 보지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지넷 이 토치에서 구현을 할 때 이 원 바이 원은 스트라이드를 그냥 1로 바꿔버렸고요. 대신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라이드 2로 하는 컨볼루션을 두 번째 컨볼루션 3 바이 3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3 바이 3은 리셉티브 필드가 3이니까 옆에 있는 픽셀들의 정보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량은 약간 늘어나지만 어,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한 이제 변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사용되는 변형은 맨 첫 번째 앞에 있는 부분에 이 7x7 컨볼루션을 7x7 컨볼루션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작은 3x3 컨볼루션을 3번 중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는 이런 형태가 또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레지넷 B, 레지넷 C라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레지넷 B, C도 검토를 했지만 이 레지넷 B를 약간 더 고친 레지넷 D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레지넷 D는 이 왼쪽에 있는 이쪽 레지듀얼 블럭은 레지넷 B와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스키 커넥션 부분이 이제 컨볼루션을 고쳤습니다. 이 스키 커넥션은 원래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인풋 아웃풋의 디멘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집어넣었는데요. 이 레지넷 B에서는 이 부분에 스키 커넥션의 이 부분의 컨볼루션이 이제 스트라이드가 2였고, 원래 페이퍼에서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오늘 제안하는 이 레지넷 D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이 부분에서 컨볼루션도 원 바이 원일 때 스트라이드를 1로 바꿨고, 대신에 이제 계산량 늘어나는 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서 스트라이드 2인 에버리지 풀링, 2x2 에버리지 풀링을 집어넣어서 구조를 약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량이 약간 늘어나지만 에큐리시가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향상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리넷 50가 76.21이었는데 B, C, D가 조금씩 늘어나지만 이 레지넷 D, 오늘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경우에 거의 이제 1%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에큐리시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트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코사인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2017년엔 SGDR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내놨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를 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아까 이제 어, 처음에 0.1을 줬다가 베이스라인에서는 0.1을 줬다가 에포크가 30, 60번, 90번이 됐을 때 10분의 1씩 주는 계단 형태로 줄어드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이분들의 논문에서는 보면은 코사인 곡선을 비로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처음에 약간 천천히 떨어지다가 중간 부분에서 확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로컬 미니멈 근처로 가게 되면 다시 천천히 떨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를 제안을 했고요. 근데 페이퍼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구조를 반복을 하게 되는, 리셋을 해서 다시 리스타트를 해서 반복을 하는 이와 같은 약간 과격한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구조를 이제 다른 많은 페이퍼에서 인용을 하는데, 어, 원래 이 SGDR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리스타트를 하는 구조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로컬 미니멈에 빠졌을 때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가기 위해서 로컬 미니멈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는
튕겨 나가려면 이처럼 러닝레이스를 다시 리셋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페이퍼를 인용을 한 다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리스타트를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코사인 형태로 천천히 스무스하게 변하는 것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페이퍼에서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부분만 따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웜업을 직선 형태로 하는 웜업을 적용을 했고요. 뒷부분에서는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곡선 형태를 가지고 내려가는, 코사인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러닝 레이트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상수를 더해서 항상 양수가 되게 이와 같은 형태로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적용을 한 거는 이제 인셉션 V2 페이퍼에서 사용을 했었던 레이블 스무딩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레이블 스무딩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약간 원핫 인코딩 같이 되는 이런 데이터가 가장 아이디어한 출력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는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보게 되면 로그 값을 사용을 하니까 이처럼 0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매칭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가 나오잖아요. 인피니트로 가는 로그 값이 인피니트로 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처럼 극단적인 그 컨피던스를 갖는 것보다 약간 이제 컨피던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다 이런 믿음을 약간 줄이는 거. 그래서 어,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떤 상수를 정의해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의 경우에도 이거보다 약간 작은 수, 그래서 뭐 0.96 예를 들면, 그리고 나머지도 오답의 경우에도 0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수. 그래서 전체 이제 확률 값의 총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이제 스케일링 값을 어, 어,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나눠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 극단적으로 컨피던스를 갖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이 인셉션 V2 페이퍼에서는 accuracy를 0.2% 개선했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적용한 기법은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요 페이퍼는 2015년도에 힌튼 교수님이 구글에서 쓰셨던 인튼 교수님이 일저자로 쓰셨던 페이퍼인데 우리 이 PR12 첫 번째 시즌에서 아주 굉장히 초기에 한번 리뷰를 했었던 페이퍼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티처 네트워크를 하고 어, 작고 빠른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티처 네트워크에서 트레이닝한 인포메이션을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전해주는 방법에 대한 기법을 이제 연구를 한 페이퍼가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오늘 좀 리뷰하는 페이퍼에서는 레지넷 50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지넷 50이 스튜던트 모델이 되고 레지넷 152가 티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트랜스퍼 러닝하고 약간 다릅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이 티처 모델하고 스튜던트 모델이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거고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경우에는 유사한 계열의 약간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정보를 정해 주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소프트맥스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우리가 확률값을 보고 뭐 1 아니면 0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만 실제 확률값이 있잖아요. 소프트맥스 값. 소프트맥스 값은 뭐 0.9, 0.96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아날로그로 나오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티처 네트워크가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주는 정보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힌튼 교수님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얘도 이제 일종의
스무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이 t 값이 1일 때는 이처럼 정답일 때 높은 확률값을 내고 정답이 아닐 때 낮은 확률값을 얻게 되는데, 이 t를 좀 큰 수, 뭐 3, 5, 1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 확률이 점점 굉장히 작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의 경우에도 피크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답의 경우에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 정답과 오답의 이 확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레이블 스무딩과 마찬가지로 이 확률 분포가 극단적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는 스튜던트 모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스 펑션 계산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텀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텀은 뭐냐면, 티처 모델에 좀 전에 계산했던 소프트 레이블하고 소프트 맥스 그 확률 값들하고 이 스튜던트 모델의 소프트 맥스 값들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새로운 로스 값을 집어넣어서 두 가지 로스 값의 합으로 전체 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기법을 어, 적용을 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진호님이 하셨던 믹스매치 페이퍼에 나왔었던 기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지 관련 논문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미지 오그멘테이션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ICLR 2018년에 발표를 했던 페이퍼고요. 어,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 때 두 가지 다른 이미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합성한 이미지로 데이터를 어, 모델을 트레이닝 하겠다는 거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두 가지 이미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든 이처럼 합성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때 Y값, 레이블 값도 똑같은 형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합성한 값을 사용한 레이블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실제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페이퍼에서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는데, 베타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민이랑 베리언스가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로 이제 디파인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 랜덤 베리어블을 가중치로 가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적용을 하는 게 믹스업이라고 하는 페이퍼의 기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보니까 조금씩 미미하지만 애큐리시가 늘어나서 전체 다 적용을 했을 때 레지넷의 경우에는 약 2% 정도 애큐리시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인셉션이나 모바일넷의 경우에는 이 날지 디스틸레이션이 효과가 적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넣어줄 때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이 레지넷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계열의 모델인데, 인셉션이나 모바일넷은 이제 계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디스틸레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믹스업까지만 적용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최대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러닝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넷으로 클래시피케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도 똑같은 페이퍼를, 유사한 페이퍼를 몇 달 뒤에 또 새로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 페이퍼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결과만 간단히 보자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도 어, VGG19 기반의 페스터 RCNN을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베이스라인보다
약 3% 정도 애큐리시가 향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코사인까지 적용한 경우에 이제 맥시멈 성능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에 대한 결과는 이제 이, 이 저자들의 의견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픽셀 레벨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트랙들이 대부분 네이블 스무딩이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나 믹스업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네이블을 스무딩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픽셀 레벨로 정보들이 더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블러링 되는 그런 종류의 기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오히려 성능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흔히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많은 트릭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봤고, 이 저자들이 그, 그 각각이 얼마나 이제 어, 그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문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한 결과들은 그 글론시브의 모델주에 디파인을 해놨고요. 좀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고, 그 구현체를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 주말에 한국에서 이제 ICCV가 열리는데, ICCV에 이 논문을 쓴 팀이 옵니다. 그래서 그 첫날 튜토리얼 중에 이 논문에서 소개를 했었던 이 트릭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이 트릭들이 적용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튜토리얼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페이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